네, 대표 유형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강도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중강도에 대한 구조는 제가 이제 요 앞에 대표 유형 1번 문제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그대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기억번. 자, 절도범이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이 돼 가지고요. 자, 일단 중강도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강도는 일단 주체가 가장 중요해요. 주체. 중강도의 주체는 뭐다? 강도가 아니고 뭐다? 절도다. 그래서 항상 절도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당연히 맞죠. 절도범이 자, 순찰 중이건 경찰관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자, 뭐한다?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자, 이게 여기 이게 목적이 되죠. 목적이 됩니다. 경찰관의 머리와 가슴을 수에 때려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이 수에 때렸다라고 하는 게 자, 수에 때렸다. 이 수에 때렸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폭행 협박이죠. 자, 이게 폭행이죠. 그럼 이 폭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준강도죄에서의 폭행 협박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돼 가지고도 폭행 협박이 하나의 폭행 협박인데 중강도도 되고 뭐도 되는 겁니까? 공무집행 방해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요 두 가지는 어떻게 된다? 요거는 상상적 경합으로 간다. 요거 잘 보셔야 되고요. 자, 뭐가 된다? 강도가 시작을 했다. 강도하고 공무집행 방해죄.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요거는 실경이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례요. 자,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여기까지 나왔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살해한다는 행위 자체가 자, 여기에서 때렸겠죠. 살해를 할 때 이제 칼로 뭐 일타로 뭐 살해 행위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자, 때렸겠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중강도가 되죠. 일단 중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돼 버렸다? 살해까지 해 버렸다. 살해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럼 강도가 뭐였다는 거예요? 강도가 살인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 어떻게 됩니까? 중강도죄 하나 살인죄 이렇게 따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 요게 연결되는 거여서 주체가 절도에서 강도로 바뀌고 그 강도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저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강도 살인죄가 됩니다. 여러분 강도 살인죄가 사형하고 무기밖에 없어요. 굉장히 무거운 형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처벌되는 게 아니라 강도 살인죄로 처벌한다. 이거 재수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저기 뭐 새우깡 하나 훔치겠다고 이게 들어갔다가 이게 뭐 사람이 오니까 그 체포 면탈하려고 사람을 죽여버렸다. 그러면 이제 죽이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가 되고 이제 일단은 때리는 순간 강도가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럼 강도 살인죄가 돼버리는 이런 이제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니은번 틀렸고요. 자, 디귿번 보시죠.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다고는 해서 일단 체포는 됐어요. 체포는 됐는데 아직 신병 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체포된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폭행해가지고 상해를 가했다. 그럼 일단 시작은 뭘로 했어요? 절도범으로 했죠. 근데 요게 지금 사례가 이런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경찰관이 이런 경우가 있었죠. 경찰관이 체포를 이제 했어요. 체포를 하긴 했는데 얘가 반항이 너무 심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수갑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차 안으로 들이밀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들고 경찰관을 죽여버렸다.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자, 시작은 뭐예요? 절도죠. 네, 시작은 절도입니다. 시작은 절도인데 체포가 끝난 게 아니고 아직 신병 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단계. 그럼 여전히 계속 체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절도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문제가 이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체포된 상태를 면하기 위하여. 예, 체포 면탈의 이유가 있는 거죠. 체포 면탈을 하기 위해서 폭행을 했다. 그럼 이제 이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가 되는 거죠. 이때 강도가 되는 거고 이때 뭐가 된다? 상해를 가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강도 상해죄가 성립하는 거죠. 중강도와 강도 상해죄라는 게 아니고 그냥 뭐가 돼요? 강도에서 상해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 상해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말이 안 되죠. 중강도죄와 강도 상해죄가 된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틀렸습니다. 자 리을번 보겠습니다. 리을번.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자 여러 명의 피해자.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해가지고 그중 한 사람한테만 상해를 가했다. 그러면 포괄해가지고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거냐?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생기게 되면 피해자가 같은 기회에 폭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한테 뭐가 된다? 상해를 가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강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강도하려고 피해자는 여러 명 있지만 같은 기회에 있으니까 야, 돈 내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좀 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떻게 했다? 한 사람한테 상해를 가해버렸다. 그럼 이제 가장 중한 죄가 뭐예요? 강도 상해죄죠. 그래서 포괄해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강도를 했는데 강도 하나, 강도죄가 하나의 행위니까 한 사람 여러 사람 놔두고 하나의 기회에서 뺏었으니까 이건 뭐가 된다? 포괄해가지고 가장 중한 죄로 이제 처벌해버리면 되는 거죠. 여기 나머지는 다 이제 흡수되는 걸로 보고 강도 상해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맞겠습니다. 자, 미음 번. 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 범행을 마친 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져 가지고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 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요때 때렸다. 요거 이제 중강도죄가 성립되는 거냐?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사례를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10분, 그다음에 200m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건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자, 중강도가 되려면 어쨌든 간에 절차가 절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절도가. 그러면 이 절도가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절도가 계속 뭐 해야 돼요? 진행 중이어야 돼요. 절도가 진행 중인 요 상태에서 목적 세 가지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된다. 요걸 가지고 폭행과 협박을 해야 된다. 이랬을 때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중강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가 중강도가 돼야 되는 요때가 되는데 절도가 만약에 끝이 나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도가 마무리가 돼버렸다. 절도가 종료가 됐다. 절도가 종료가 되면 그냥 절도죄가 성립을 한 거죠. 이때는 절도가 성립을 하는 거고 그 뒤에 뭐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폭행과 협박이 뭐 이런 목적으로 체포했다고 하더라도 절도는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폭행 협박을 하게 되면 절도죄와 폭행죄 서로 각각 성립하는 거죠. 그냥 이거 두 개가 각각 성립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경합범위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강도로 갈 거냐 아니면 절도죄가 되고 폭행죄가 되고 각각 성립해가지고 그냥 뭐 중한죄 2분의 1을 가중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절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냐 절도가 끝난 거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방금 요 사례에서 10m 떨어져 있고 10m가 아니고 10분이죠. 10m는 별거 안 되니까 10분이나 지났고 그다음에 200m나 떨어졌어요. 200m 떨어진 곳에서 그때서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딱 보고 있다가 너 임마 절도범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10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200m 아니라 2000m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절도 범행이 일어난 상태에서 추적 중이었다면 저놈 도둑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 추적 중이었다라고 한다면 아직 절도가 끝난 게 아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절도가 절도 X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오해할 수 있겠네요. 절도가 끝나지 않았다. 그럼 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절도가 계속 중이다. 요때 이제 뭐 폭행을 했다. 그러면 요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건 중강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끝났고 절도는 끝났고 10분이나 지났고 200m 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우연하게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아까 그놈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폭행 협박을 했다. 이거는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절도가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중강도로 갈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강도 사례를 보시면 항상 이제 시작은 이제 이렇게 가겠죠. 절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목적을 주고 그 다음에 목적 준 다음에 폭행 협박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겠지만 이미 절도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가장 이제 여기 요런 사례들 10m가 떨어졌다. 10m 뭐 10분 200m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끝난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추적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추적했다. 추적 중이라고 하는 말 잘 보시고, 만약에 추적 중이다 그러면 절도가 끝난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강도가 된다. 이렇게 연결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 가 보시면, 자, 미음본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 뒤에 10분가량 지났고 200m 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자, 피고인을 절도범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온 피해자에게, 자, 의심하고 뒤쫓아온 거예요. 이거 추적 도둑이야 뭐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저놈이 아닐까 먼저 이렇게 간 거죠. 자, 이렇게 했고 집으로 돌아와서 붙잡혀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때 때렸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때는 중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네, 요거 사례 맞습니다. 중강도 안 됩니다. 자, 비읍번 보시면은요. 자, 중강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했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폭행 협박이 행사되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억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여기도 맞는 지문.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니은하고 디귿 옳지 않은 것인가요? 네, 옳지 않은 것. 그러면은 니은하고 디귿인데, 제가 여기는 뭐 조금 뭐 좀 잘못됐네요. 네, 조금 이거는 잘못된 것 같고, 자,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니은하고 디귿. 그래서 이 문제로 되어 있는 거는 4번이 답이네요. 네, 요거 제가 아마 아무튼 뭐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